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전형이다 보니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 전형만 따로 모집하는 대학과 고른기회 전형 속에 합쳐져서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쪽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인데요.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은 6년제와 이제 12년제가 있습니다. 6년제는 6년 동안 부모와 같이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를 다니는 것, 이것이 이제 6년제고요. 12년형은 혼자서죠. 본인 혼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농어촌에 재학하는 학교, 소재 학교를 다니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면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 학생이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좀 다른 곳이라도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르다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이면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하는 동안에 이 읍면이었던 농어촌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농어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거주했다면 그 학생한테는 일단 지원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처음에 거주했던 그 자격은 주고 있다. 다만 이사를 갔다가 이사를 오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농어촌 학생 전형은 농어촌 학생들한테만 지원 자격을 줘서 농어촌 전형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회 전형 속에 여러 가지 이 전형을 묶어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 학생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경우에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점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전형을 보면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수시에서 충원되지 못한 그 인원은 정시에 이월해서 정시 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전형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내신 100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내신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설정 여부, 그리고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이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나 경기대를 보면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른기회 속에 국가보훈, 농어촌, 또 기초수급 차상위,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섞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 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상승하고 합격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1단계를 학생부 그 대신 5배수를 뽑습니다. 5배수를 뽑으니까 5배수 이내에 들어야겠고요. 2단계는 면접 30%가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특이한 건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죠. 서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여기서 이제 교과 성적이죠. 교과 60 플러스 적성 40. 적성은 이제 적성평가고사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성평가를 보는 적성 전형의 경우는 교과 성적보다는 적성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서경대를 지원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적성고사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이제 의료, 보건 이 계통인데요. 서울 기독대의 경우는 이제 간호학과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하면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립대 교과 학생부 100이니까 교과 100이죠. 교과를 뽑지만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세계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연계는 세계합 8 보시면 되고요. 기타 그냥 학생부로만 뽑는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그리고 면접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부로 뽑는 대학은 당연히 학생부가 뭐 절대적인 것일 거고요. 또한 면접이 있을 때 면접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학생부가 조금 낮더라도, 조금이죠, 면접으로 조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하지만 학생부 100의 경우는
역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부 100인지 면접인지, 또 학생부 100이라면 수능 최저 여부죠. 홍익 때처럼 수능 최저가 딱 걸려 있는 경우는 이 수능 최저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천대의 경우도 적성 40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은 적성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천대는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적성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주 전형이기 때문에 가천대를 준비하실 때는 적성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른기회 속에 역시 또 묶어놨죠. 고른기회 속에 국가보건 농어촌 기초수급 차상위 묶어놓고 1단계 학생부 5배수니까 조금 좀 1단계 들어갈 확률은 조금 더 좋아졌죠. 5배수니까. 하지만 2단계에서 면접 30%가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교과백으로 뽑는 이런 대학들은 그냥 내신에 의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작년도 합격자의 합격선을 좀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한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면접의 역전율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간호학과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경대처럼 이제 정원외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정원내하고 정원외의 경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대학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정원 외에 농어촌이나 특성화나 고른기의 경우는 정원 외에 뽑을 수 있는 그런 TO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정원 외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원 내외의 구별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다만 한국산업기술대 역시 적성평가를 보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적성평가를 보는 몇 개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성평가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대인데요. 이 경우 이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내신의 영향력이 또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 지역인데요. 강원 지역에서 가톨릭 관동대 역시 의학 간호 계통이 대부분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상지대 역시 간호학과니까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도 좀 보시고 그리고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학생부 100인데 또 고른기회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많아지는 그런 전형이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전 지역인데요. 대전대 역시 농어촌 학생 83명을 교과백으로 뽑지만 한의학과나 임상병리 간호 등 보건의료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또한 대전 가톨대처럼 면접이 들어가는 이러한 전형의 경우는 면접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의 대학들 전형 방법, 교과백도 있고, 또 을지대처럼 단계별 전형을 하는 경우에 1단계를 5배수 이렇게 뽑기 때문에 일단 내신의 1단계 합격선은 5배수가 좀 낮아지겠죠. 하지만 2단계 면접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인데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역시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 하나 3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꼭 보셔야 되고요. 홍익대 수능 최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보시면서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사렛대 간호학과에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 부분 살피셔야 되고요. 기타 이제 충청권, 천안권에 있는 대학들인데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성적으로만 뽑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부대, 청운대, 충청권의 대학들이죠. 전부 다 수능 최저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교과 100이거나 플러스 면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꽃동네대의 경우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두 가지죠. 농어촌도 있고 고른기회도 있는데 농어촌 학생의 경우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명대 충북권이죠. 충북권 보고 있는데요. 한의대 간호학과, 한의대나 간호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다 보니 역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산 지역인데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 보면 대부분 교과백으로 다 뽑고 있죠. 교과백 뽑고 있는데
역시 동명대 간호학과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외대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 외대 한번 보시겠어요? 농어촌 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36명을 교과백으로 뽑는데 다문화 및 사회기업 배려 대상자에 농어촌 학생 지원할 수 있고요. 또한 61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이라면 양쪽의 원서를 다 같이 쓸 수 있죠.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과가 몇 명인지 그 인원도 좀 보시면서 양쪽을 다 같이 쓸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대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 학생만 49명을 따로 뽑으면서 사회 배려 대상자 안에 국가보건 농어촌을 한꺼번에 묶어서 또 53명을 뽑고 있다.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이라면 양쪽 지원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울산대 농어촌 그냥 학생부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지방이죠. 계명대는 고른 기회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건 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 만학도까지도 같이 묶어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일대 경주대 그냥 교과 100으로 뽑고 있다. 다음 구모공대인데요. 구모공대 교과 100인데 수능 최저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구나. 그래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은 사실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점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보시면 역시 의외과 간호학과 대구 가톨릭대 의학과 간호학과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또 대구대의 경우는 농어촌 학생만 162명을 뽑고 고른기회 전형으로 다시 130명을 뽑는데 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 국가보건 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 만학도를 같이 묶어서 지원풀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학과가 농어촌 부분에서 몇 명을 뽑고 고른기회 쪽에서 몇 명을 뽑는지를 잘 보시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로드맵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구 예대처럼 학생부와 면접 이 경우는 면접 반영률이 높죠. 지금 한 46% 정도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면접에 의한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구 한의대 역시 한의학과나 간호학과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국대죠. 동국대의 경우 잘 보세요. 먼저 60명을 수능 최저 미적용이죠.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과는 미적용인데요. 수능 최저 적용하는 부분을 보면 의외과하고 간호 이 부분이죠. 의외 한의의 간호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외 한의의 쪽 가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안동대 같은 경우는 고른 기회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지원풀이 좀 넓어지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남대 149명인데 수능 최저 있죠. 3개 합 12에서 17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대의 경우 다단계 전형인데 1단계에서 학생부 3배수면 합격선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호남, 광주, 전남 쪽인데요. 남부대 16명인데 1단계를 서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30%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송원대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뽑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남대 잠깐 보시겠습니다. 1단계 학생부 5배수죠. 5배수니까 조금 풀을 넓혀준 거예요. 5배수까지 모집 인원의 5배수인 거죠.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27.5%.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이라면 면접 준비를 좀 착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광주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광주 카톨릭대학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는 5등급 이내, 최저학력 기준으로 5등급 이내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5등급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신대 같은 경우도 역시 한의의 간호, 물리치료 요 계통, 보건의료, 한의의 쪽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목포 카톨릭대 역시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남대 농어촌인데요. 1단계 학생부 5배수, 2단계 면접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또 다른 대학들은 그냥 학생부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석대고요. 농어촌 23명을 뽑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석대가 자랑하는 한의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일 장신대, 호원대, 제주국제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학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은 교과 전형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요. 교과 전형을 뽑는 대학은 상당히 많이 있다. 다만 간호나 한의회나 보건 쪽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실행을 하는데요. 대부분 서류 100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또 서류와 또 학생부 30에 서류 70, 내신과 서류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경기대처럼 이렇게 국가보건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을 좀 잠깐 보는데요. 경희대학의 경우는 그냥 나눠 놓기만 했어요. 농어촌 학생은 정원내, 정원외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원내와 정원외의 구별이 없는 거죠. 학생은 그냥 정원내에 들어가도 되고요. 정원외에 들어가도 뭐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을 해서나 뭐 졸업장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대학이 인원 배정을 정원 내냐 정원 외로 그냥 했을 뿐이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경희대는 학생부와 서류로 그냥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생 그래서 116명을 서류 100으로 그냥 뽑고 있는 거죠. 서류 100으로 뽑고 고른 기회 속에 또 농어촌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아주 좋은 학생이라면 그냥 서류 100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서류가 조금 좀 부족한 듯해서 면접으로 뭔가 좀 역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원대 서류 100 전형이고요. 국민대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죠. 그래서 이 서류 100 전형과 서류 플러스 면접의 좀 차이점만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서 서류 100은 서류로만 그냥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가 훌륭한 학생이 당연히 합격이 되겠죠. 하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은 1단계를 서류 3배수 이렇게 뽑기 때문에 1배수에 들지 않고 3배수에 들었다 하더라도 2단계 면접으로 조금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좀 서류가 조금 불충분하다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덕성여대 서류 100 전형이고요. 동국대를 보면 동국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하는데 묶어놨죠. 묶어서 국가보험뿐만 아니라 특성화 농어촌 기초수급 차상위를 다 같이 묶어놓은 거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풀이 조금 넓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지대학인데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 전형이면서 묶어놨습니다.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수급 차상위, 서해 5도까지 묶어놓은 그런 전형이다. 그래서 지원 풀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서류 100이죠. 그러니까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 서류 100으로 가면서 묶어놨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른기회, 농어촌, 뭐 국가보훈, 기초수급, 장애, 대상자까지 다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전형보다 인력풀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전부 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갑니다. 수능 최저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여대 서류 100으로 가고 수능 최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대부분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 역시 농어촌 서류 100으로 100명을 뽑고요. 또 고른 기회 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농어촌과 고른 기회 둘로 되어 있는 경우 유불리를 좀 보시면서 지원 모집 단위가 몇 명을 뽑는지를 좀 보시면서 지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성신여대 서류 100으로 뽑고 있고 다만 숭실대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죠.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숙명여대 농어촌 학생만 뽑으면서 서류 100으로 뽑죠.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이면서 서류가 좋은 학생이라면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학생과 기회균형 둘로 나눠서 50명씩 선발을 하는데요. 농어촌의 경우는 1단계 서류 2배수와 2단계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 2배수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1단계를 통과할 경우에 2배수이긴 하지만 서류 성적이 사실은 촘촘합니다. 1등으로 붙은 학생과 제일 뒤에 붙은 학생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기회균형 전형 속에 또 국가보훈과 농어촌 기초수급 차상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고요. 1단계를 서류 일정 배수라고 그랬습니다. 일정 배수는 이제 학과나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보통 2에서 3배수 사이에서 1단계를 뽑을 것이고요. 다만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을 연세대 정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서류 성적의 변별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하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단계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앙대 그냥 서류 100이죠. 서류 100으로 가고 한국외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성대인데요. 학생부 20에 서류 80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백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하면서 그냥 서류 100으로 그냥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농어촌을 따로 뽑지 않고 고른 기회 속에 같이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익대인데요. 홍익대의 특이한 점은 3단계입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거죠. 1단계를 학생부로 4배수를 뽑겠다. 일단 4배수를 뽑겠다.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겠죠. 2단계 넘어가면 서류로 다시 2배수를 좁히겠다. 그랬고요. 3단계 넘어가면 이번엔 면접으로 가겠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서류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 면접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경우죠. 또한 미술 계열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계 3등급이라는 하는 또 최저까지 있기 때문에 홍익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좀 잘 살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대 가는 학생들, 경인교대 1단계 서류 2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 들어간다는 거고요. 인천대, 인하대 다 서류 100 전형이고요. 가천대 1단계 서류 4배수 가고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경기대, 당구대 전부 다 이제 서류 100 전형은 이제 서류로 해서 한 번에 뽑는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1단계를 서류에 3배수 또는 4배수를 뽑고 2단계 들어가면 이제 면접 30 내지 40인데, 이렇게 다단계 전형일 때는 1단계를 통과했을 때 1등 한 학생과 제일 뒤에 붙은 학생의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도 중요하다. 이런 점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주대, 안양대, 중앙대인데요. 서류 100이거나 혹은 학생부 플러스 서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서류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 중에 차의과대 같은 경우 농어촌 학생은 서류 100인데, 이거 좀 특이하죠? 고른 기회 전형은 다단계죠. 1단계를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 30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학생이 서류가 좋은 학생은 그냥 서류 100 전형으로 쓰시면 될 거고,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단계를 일단 붙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서류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있는 그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이죠. 서류 100 전형도 있고,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강원 원주 대학의 치의학과를 보셔야 되죠. 치의학과 세계 합육 2등급 3개 정도 되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교대 중에 춘천교대죠. 춘천교대 농어촌 8명 뽑고 있는데요. 1단계를 서류 4배수, 2단계 면접 40.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변별력도 크죠. 1단계가 서류 4배수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이제 4배. 그러면 8명이면 32등 내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1단계를. 근데 2단계에서는 면접이 40%입니다. 이렇게 이제 8명에 32명을 뽑았을 때 서류의 변별력이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따라서 면접 40%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대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고 2단계 면접 들어가고요. 홍익대 잠깐 보겠습니다. 홍익대는 또 3단계 방식인 거죠. 농어촌 학생 전형도 1단계는 학생부로 4배수를 뽑고 2단계 서류, 3단계는 면접 가고요. 미술 수능 최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홍익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주교대인데요. 서류 면접 가면 되고요. 공주대는 서류 100으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문대 같은 경우는 고른기회 전형성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충청권을 지금 보고 있고요. 충청권 대학, 순천향대학 둘로 나눠져 있죠. 농어촌 전형인지 고른기회 전형인지 나눠져 있고요. 또 청주교대 농어촌 학생은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뽑습니다. 1단계 서류 3배수. 3배수고 7명이면 37에 21, 21명이고요. 2단계 면접 40%, 면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대, 한국교원대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1단계 3 또는 4배수,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부산 지역인데요. 부산 지역의 동아대의 경우 그냥 서류 100으로 뽑죠. 서류 100으로. 근데 부산 카톨릭 때는 1단계 서류가 5배수입니다. 5배수니까 아무래도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5배수니까.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면 면접이 있는데 고른 기회 속에서 이제 묶어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산 지역의 부산 교대는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고, 부산대는 그냥 서류 100이다.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의 경북대, 계명대 차이를 보면 계명대는 서류 100이고 경북대는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 3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구교대 농어촌 학생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구 지역인데요. 대구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평가 100.
안동대, 위덕대 전부 다 서류 학생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항공대만 1단계, 2단계의 다단계 전형을 하고 있네요. 5명을 뽑고 있는데 1단계 서류 3배수 15명이겠죠. 2단계 면접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광주여대, 이제 광주 지역인데요. 광주 지역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고 있다. 다만 조선대만 서류 100으로 간다. 서류 100으로 가기 때문에 면접이 없다. 이 부분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전북 지역인데요. 원광대 1단계 서류 5배수, 2단계 면접 23%이고요. 전북대 마찬가지고 전주교대 1단계 서류 2배수죠. 2배수 이내에 들어야 되고, 이 서류 2배수면은 굉장히 촘촘하겠죠. 11명인데 22명을 뽑은 거니까 이 22명은 거의 그냥 촘촘한 단계에 있겠죠. 근데 2단계에서 면접이 50%입니다. 면접 영향력이 무척 강하다, 무척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일단은 서류에 들어야 되겠지만 서류에 들었을 때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대 그냥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농어촌 전형의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이제 군별만 잠깐 보시면 돼요. 군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수능 100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서강대는 서류 10이 있습니다. 서류 10이 있고 숭실대는 서류 30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대부분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는 대학이 일반적일 텐데 이렇게 서강대와 숭실대처럼 서류도 보는 대학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도 연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부 다 수능 100이죠. 수능 못 뽑는데 한국체제는 실기가 들어가는 그런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수능 100이고요. 홍익대학교 나군 6명을 1단계 3배수를 수능으로 뽑고 2단계 들어가면 서류를 뽑는 전형이고, 다군 28명은 그냥 수능의 100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좋은 학생들은 그냥 수능 100으로 가시면 되고요. 수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은 1단계 3배수 수능에 들고 2단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회 신학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 학생부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뽑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있는 중앙대 수능 100이고요. 인천대 수능 100이고요. 그다음에 홍익대 보니까 홍익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강대 농어촌 수능 100이고, 한국해양대인데요. 해양대 실기를 보고 있죠. 그 실기를 보는 그런 전형도 있다. 대구 교대 잠깐 보겠습니다. 1단계 수능 2배수인데요. 2단계 넘어가면 학생부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간다. 이런 부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많이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무슨 적성평가 전형을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이 사실은 좀 많지는 않은데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되는 그 인원보다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 남아있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